안녕하세요. 수식응용 제53강 이번 시간엔 바디 오버랩 지표와 그에 따른 신호 예제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바디 오버랩이라고 하면은 몸통의 겹침이죠. 그래서 몸통이 현재 봉과 이전 봉들의 몸통의 겹침이 몇 회나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지표가 바디 오버랩이 되겠습니다. 이 바디 오버랩 지표는 우리가 그 횡보 구간을 찾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횡보 구간을 찾을 때에는 이전 몇 개의 봉의 어떤 변동률,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사이에서 이전 봉들의 종가들이 움직였는지, 또는 이전 몇 개의 봉 중에서 뭐 5이평선 또는 12평선의 변동률, 이런 걸로 우리가 횡보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어떤 현재 봉의 캔들, 그 캔들의 몸통과 이전 봉의 몸통들이 몇 개나 겹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것이 일정 횟수 이상 겹친다면은 그것을 횡보 구간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 봉의 상태를 체크해서 신호 수식까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봉을 기준으로 이전 n번째 봉과 몸통이 겹쳤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그 카운트하는 그런 수식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일반 함수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함수명을 오버랩 바디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인수는 이전 몇 번째 봉과 현재 봉과 비교할 것인가를 체크하는 n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몸통을 체크할 때에는 양봉인지 음봉인지 따지질 않죠. 그래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어떤 몸통이 겹쳤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양봉일 때와 음봉일 때를 따로 나누어서 체크하지 않고요. 현재의 캔들의 위의 값, 또 현재의 캔들의 아래 값,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정의한 뒤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값, 현재 캔들의 위쪽의 값을 mx라는 변수에 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큰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n이라는 변수에다가는 이렇게 하면 현재 캔들의 작은 값이 mn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가와 종가를 사용하지 않고 mx와 mn만 가지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봐야죠. 현재 봉의 mx와 mn 사이에 이전 봉의 mx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봉의 mx와 mn 사이에 n봉 전에 mn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면 현재 몸통이 겹쳤는지 겹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쓸 것은 현재 봉의 mx. 자, 현재 봉의 mx보다 이전 봉의 mx가 작아야죠. n번째. 그리고 현재 봉의 mn보다 이전 봉의 mx가 커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봉 몸통 사이에 이전 봉의 큰 값이 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릴까요? 괄호까지 같이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이걸 5화로 묶어서요. 이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현재 봉의 mx와 mx보다 이전 봉의 mn이 작아야죠. 그리고 현재 봉의 mn보다 이전 봉의 mn이 크다면은 위쪽과 반대의 경우죠. 이전 봉의 작은 값이 현재 봉의 몸통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전체 괄호를 묶어주고요. 자, 만약에 이렇다면은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0의 값을 주고. 자, 그러면 몸통이 겹칠 때마다 계속 1의 값을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1의 값을 우리가 쭉 누적을 해서 이전 10개의 봉이 10개의 봉 중에 몇 개가 겹쳤는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죠? 그럼 이제 기술적 지표로 가셔갖고요.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제목은 오버랩 언더바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 수식일에는
10개의 봉 중에서 몇 개가 겹쳤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수에 어떤 그 이전 봉에 대한 첨자를 쭉 주면서 더하면 되겠죠. 오버랩 바디. 자, 제일 처음에는 현재 봉과 한 봉 전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또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여기서 안에서 이제 첨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현재 봉과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그리고 마지막 더하기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겹친 횟수만큼 1의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 값이 몇 개의 봉이 겹쳤는지를 체크하는 봉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설정하시고요. 이것을 막대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값과 비교해서 더 한 개씩 늘어난다면은 적색 계통으로, 아니고 줄는다면은 파란색 계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강추. 먼저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보시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체크를 하면 4개의 봉이 겹쳤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캔들과 이전 10개의 봉 중에 4개의 봉이 몸통이 이렇게 겹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봉이 지금 현재의 봉과 그 몸통이 겹쳐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어떤 봉이 겹쳤을 때, 물론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더 많은 개수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는 대부분 다 횡보 구간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피하기 위해서 현재 봉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상승률 또는 어떤 캔들의 크기를 줘서 그 캔들의 크기와 그 크기 안에 겹치는 그런 개수를 또 따로 한번 카운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 1에는 어떤 캔들의 크기와 상관없이 몸통만 겹치면 나오도록 해놨고요. 이 위에다가 우리가 정한 그런 상승률을 가진 캔들 안에서 겹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수식 2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수식 2로 가셔갖고요. 여기는 상승률이 추가된 거죠. 캔들의 크기라고 할까요? 캔들의 크기를 추가한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 전체의 합을 TOT라는 변수에 주고요. 그렇다면 TOT라는 그런 변수에는 몇 개의 봉이 겹쳤는지에 대한 결과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어보면 되겠죠. 현재의 봉이 0%보다 크고, 그리고 현재의 봉이 한 5% 이하 1.05. 그렇다면 양봉이긴 양봉이지만 작은 양봉에 속하죠. 그래서 그런 작은 양봉과 겹치는 것이 몇 개인지를 체크할 수 있게 조건을 주고요. 이럴 경우에만 TOT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는 전부 다 0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다시 라인 설정 하시고요. 캔들의 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로, 이번에는 상승과 하락을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막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감지. 자, 그럼 똑같은 그런 막대 위에 우리가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가 정한 그런 캔들 범위 안에 있는 그 캔들과 겹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위에 과 똑같이 있기 때문에 위에 건 지우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 캔들이 5% 이하의 양봉, 그런 양봉일 때 겹치는 횟수 5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홍색으로 나온 요 개수, 요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신호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현재 만든 수식 2의 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신호 검색하셨고요. 오버랩 신호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이 부분에는 우리가 정한 그 개수만큼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을 하나의 변수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 값과 이 변수 값에 해당되는 것을 한봉 전에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CNT의 한봉 전의 값이 50% 이상, 즉 5개 이상 발생을 하고, 그리고 현재 봉은 이전 봉의 종가보다 크고, 그리고 양봉일 것.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카운트한 것은 한 봉 전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고, 현재 봉은 이전 봉의 마지막 봉에 대해서 그 위쪽으로 상승을 했는가를 체크하는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매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 위치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봉에 대해서 조건을 다 만족하고요. 5개 이상의 몸통이 겹치는 구간이 발생을 했고, 마지막 봉에 대해서 상승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몸통이 겹치는 그런 캔들을 가지고 신호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이동평균선을 한번 올린 다음에 그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라는 그런 조건을 같이 한번 또 섞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번 우리가 이전 신호 54강에서 했던 헐 이평선을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헐 이평선은 120인데요. 이것을 25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신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는 신호가 나오지 않지만 이 위치에는 신호가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추가하게 되면요. 자, 이것을 이동평균선을 추가하는 그런 수식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신호 검색하신 다음에요. 이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오버랩 신호 HUL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헐 이평선을 정의를 해야죠. 자, HU라는 그런 변수에다가요. HULL C,25. 자, 헐 이평선에 대한 것은 신호 54강을 보시면 함수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헐 이평선이 함수로 정의되지 않으신 분들은 신호 54강 가서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 강의를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헐 이평선을 정의했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가세요. 자, 이번에는 이 뒤에 조건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똑같이 이전에 몸통이 겹치는 부분이 5개 이상이고, 그리고 클로스업 현재의 종가는 헐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라고 그 수식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2개의 위치 중에 왼쪽 위치에서만 신호가 나오겠죠. 자, 이 위치에만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몸통이 겹치는 그런 구간들을 찾아서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현재의 캔들 또는 볼린저 밴드 또는 다른 보조지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과 좀 연관지어서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디 오버랩 지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신호 2가지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